바람의 신 아이올로스, 그리고 우리의 길, 오디세스와 당신의 인생 여행. 오디세스가 경험한 대모험은 그리스 신화 속의 환상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의 여정에는 수많은 신과 괴물, 환영과 유혹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다스리는 아이올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인생길에 중요한 통찰을 준다. 환상적인 풍요와 끊이지 않는 축제, 그리고 찰나의 희망과 좌절을 단숨에 보여주는 이곳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과 환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아이올로스가 머무는 섬, 아이올리아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섬이다. 이 섬의 주민들은 마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살 듯 쾌활함과 자유를 누린다. 그들은 날마다 즐거운 파티를 열고 감미로운 음악에 몸을 맡기며 최신의 사치품과 유행, 예술, 유희를 순식간에 바꿔가며 누린다. 과거의 전통이나 주어진 책임은 그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않고 새롭고 재미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것이 아이올리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다. 이들의 태도를 가리켜 누군가는 경박하다고, 또 누군가는 혁신적이라 평할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사건은 가능하면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좀 더 즐겁고 화려한 일에만 매달린다는 점에서 현실 도피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가능성을 쉽게 발견하고 남들이 발딛지 않은 영역에 과감히 뛰어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열정적인 창업가나 아이디어 뱅크들이 떠올려지는 이유다. 아이올리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수많은 프로젝트와 상상이 넘치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끝맺음이나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흥분과 즐거움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아이올리아에 도착한 오디세스와 그의 선원들은 원래의 목표인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도 한 달 동안이나 파티에 취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주는 무한한 유혹과 들뜬 분위기 때문이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즐거움에 대한 본능이 그들을 잠시 길을 멈추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오디세스는 떠나야 할 때를 알았다. 여행자의 길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올로스는 그런 오디세스를 위해 마법의 선물을 건넨다. 그것은 서풍만을 풀어두고 나머지 모든 바람을 가죽 자루에 담아둔 것이었다. 서풍은 오디세우스를 고향 쪽으로 밀어주기 위한 순풍이었고, 다른 바람은 그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자루에 가둔 것이었다. 이 선물은 일종의 환상의 보증서처럼 보인다. 어디든 갈 수 있을 듯한, 혹은 목적지에 순식간에 닿을 수 있을 듯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이올로스의 바람 덕분에 오디세우스 일행은 단 9일 만에 이타카가 눈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육박한다. 꿈에 그리던 고향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가깝고도 생생하게 확인한 오디세스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낀다. 그가 평생 바랐던 귀환의 순간이 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말한 지고 체험, 혹은 엿보기 체험에 비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우리는 목표에 거의 닿았을 때 이미 그 성취를 모두 이룬 듯한 환희를 맛보곤 한다. 그러나 이 성취감은 종종 아직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한, 말 그대로 아직은 잡히지 않은 미래일 뿐이다. 인간은 끝없이 깨어 있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의 고생과 긴장 끝에 얻게 된 기대감이 너무 커지면 누구나 잠시 방심하거나 피로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였다. 고향이 거의 보이는 지점까지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어버린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그의 선원들이 바람 자루를 열어버린다. 자루 속에는 바람이 아닌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탐욕에서 비롯된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닌 사납게 뒤엉킨 온갖 바람이었다. 삽시간에 광풍이 불어닥쳐 그들이 애써이 얻은 고향으로의 거의 완벽한 접근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일로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아이올리아로 떠밀려 돌아오고 말았다. 사실상 한 걸음의 실수로 그토록 바라던 고향과의 거리가 한순간에 다시 멀어진 것이다. 좌절한 오디세스는 다시 아이올로스를 찾아가 간청한다. 한 번 더 바람을 달라. 그러나 아이올로스의 태도는 전과 달라다. 그는 냉정하게 선을 긋고 오디세우스가 처한 불운에 자신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미 아이올로스는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그 뒤로 닥치는 현실적 문제들은 여행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아이올로스는 영감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천재적인 가이드이지만 그 가능성을 실행하고 책임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아이올리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흥미로움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상상이지, 그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지루한 과정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아이올리아와 같은 공간은 도처에 존재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번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 사업 모델과 미래 청사진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실질적 기반이나 긴 시간에 걸친 노력 없이도 마치 모든 것이 한 방에 성취될 듯 믿어버리기 일쑤다. 1990년대 월스트리트의 거품, 테헤란로 벤처기업의 황금기, 혹은 최근의 스타트업 열풍이 그러하다.
투자를 유치하고 방문자 수나 클릭 수만을 강조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마치 금은보화를 손에 쥔 듯 들뜬 기분에 빠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루 속에 바람만 가득했던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올리아는 꿈만 꾸는 나라다. 어떤 신기술이나 컨셉이 번뜩 떠오르면 사람들은 쉽사리 열광하지만 곧장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져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지난한 과정은 잊어버리거나 꺼려한다. 이 세계에 오래 머무르면 종국에는 허무함과 후회만이 남을 수 있다. 아이올로스는 단지 이것이 얼마나 멋진 가능성인지 보라고 말해줄 뿐 그것을 위해 너는 왜, 어떻게 싸워야 하며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같은 근본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 오디세스가 이타카를 눈앞에서 놓치게 된 것은 어쩌면 그가 이 모든 여행의 의미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중세기사 파르시팔이 성배를 발견하고서도 그 성배의 진정한 의미, 이 성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지 않았기에 기회를 놓쳤던 이야기와 흡사하다. 성배는 눈앞에 있었지만 그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파르시팔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디세우스 역시 자신의 귀환이 단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좁은 목적뿐 아니라 더 큰 맥락과 의무 혹은 사명을 담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즉 자신의 고난과 역경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나 인류 혹은 더 높은 존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목표 지점에 거의 닿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더 넓은 맥락에서 돌아봐야 할 때다. 목표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눈앞에 성취가 보이더라도 한순간에 놓쳐버릴 수 있다. 아이올리아를 벗어나기 위한 지침. 이 모든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올리아가 나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섬은 우리가 목표나 미래를 상상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고향 이타카의 모습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허락해준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에서 환상의 그림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더 큰 열정을 얻게 된다. 다만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가능성만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올리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질문을 하라.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냥 멋지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멋진 아이디어가 어떤 책임과 가치를 동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실행과 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아이올리아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는 탁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흥미가 없다. 우리 역시 큰 아이디어를 계획할 때 그 실행의 구체적 단계와 어려움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으로 가득 찬 자루에 집착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 사업계획서, 상해 예측 그래프 혹은 SNS에서 수집한 좋아요 등은 결국 구체적인 실체가 아닐 수 있다. 그것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더라도 실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요구와 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결국 바람은 흩어져 버린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이타카는 영구적으로 정착할 삶의 가치이자 목표다. 그 목표를 단지 머릿속 상상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어느 지점에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듯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허점을 인정하고 대비한다. 오디세스가 잠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할 수 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부주의나 욕심, 오해 때문에 일이 틀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보여준 세계는 결코 허무맹랑한 환상만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이루기 어려운 혁신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무대다. 많은 사람이 아이올리아를 파티와 자유의 왕국으로 단순 해석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곳은 미래 청사진을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실험실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목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아이올리아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보았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환상과 목표의 실현 사이에는 반드시 땀과 시간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이 들어차야 한다. 파르시팔이 성배의 근원을 묻지 않았듯 우리가 목표의 가치와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한낱 싱이루처럼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 오디세스가 잠들어버린 사이에 모든 바람이 튀어나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했듯이 우리도 아무리 멋진 성공을 눈앞에 둬도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왜 이 길을 가는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가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태도다. 아이올로스가 열어준 미래의 풍경을 단지 환상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연결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올리아에서 얻은 가능성의 선물을 현실로 옮길 수 있다. 아이올리아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열린 꿈을 꾸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미래에 대해 정말로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묻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실제로 이타카로 가는 수고로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듯 우리도 누구에게나 쉬운 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이올리아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무수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면 결국 텅 빈 바람자루를 붙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언젠가는 꼭 섬을 떠나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평생 간직할 가치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일들이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무리 찬란한 비전을 얻어도 실제 삶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아이올리아에서의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거의 다에 도달했을 때가 오히려 가장 큰 시험대라는 것, 그리고 어떤 외부의 힘이 잠시 우리를 고향으로 안내해 줄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아이올로스의 바람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바람은 순식간에 우리의 눈앞을 화려하게 하며 마음이 설레게 만들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서일 뿐이다. 참된 승리는 우리가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결국 오디세스의 예나 우리의 현실이나 핵심 질문은 동일하다. 내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타카는 어디이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설령 한 번쯤은 바람에 휩쓸려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이타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우리의 힘과 미덕을 꽃피우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가능성과 환상을 열어준다. 그러나 그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이 질문들을 품고 아이올리아에서 우리의 인생 여행을 다시 생각해보자. 가능성과 환상을 사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책임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의미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꿈꾸었던 이타카를 향한 진정한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